안녕하세요. 이민케어 정변입니다. 1부에서는 취업 영주권 카테고리 1번 EB1 중에 EB1A 그리고 EB1B까지 말씀드렸고요. 2부에서는 EB1의 마지막 세부 카테고리인 EB1C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B1C는 Multinational Executive and Managers라고 해서 보통 이 다국적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해당되는 카테고리인데요. 여기서 다국적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꼭 이 전 세계의 해외 여기저기에 있을 필요는 없고요. 보통 한국, 미국 이렇게 두 군데에만 있으면 다국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한국 회사들이 미국에 주재원들 이제 많이 보내고 있어서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데 EB1C 조건이 주재원 비자, L비자 조건이랑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L비자 받고 나오신 주재원분들은 상대적으로 EB1C 영주권 하시기가 쉽습니다. 근데 또 주재원 중에 L비자 말고 E2 비자로 오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포스코, SK 이런 회사들은 보통 이제 L비자로 주재원 파견을 보내는데 LG, 대한항공, 미래에셋 아니면 한투 이런 금융사들 여기는 거의 E2로 주재원 파견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E2 주재원 분들도 EB1C로 영주권을 받는 게 가능은 한데 L비자 주재원 분들보다는 제약 조건이 좀 있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게 있고요. 특히 주재원분들은 미국에 나와 계시지만 한국으로 본사 출장 가는 경우가 많으신데 E2 비자로 주재원이신 분들은 영주권 지원할 때 이 출장 일정 이거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영주권은 기본적으로 일단 영주권 원서가 이민국에 접수가 되고 나면 미국 밖으로 나가는 거를 내가 이 영주권 원서를 포기했다라는 걸로 간주를 하거든요. 일단 내가 영주권을 접수하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 그게 어떤 종류가 됐건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비이민 비자 중에는 듀얼 인텐트라고 해서 내가 이민을 가겠다 하는 이민의 의도를 허용하는 비자가 있고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H1B, O 비자, L 비자가 이 듀얼 인텐트 비자고요. 이 듀얼 인텐트 이민의 의도가 허용되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있는 도중에 영주권을 접수를 하는 게 허용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민의 의도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이 접수된 상태에서 미국 밖으로 나가도 영주권을 포기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듀얼 인텐트가 안 되는 비자, F1 학생 비자, 그리고 B1, B2 여행 비자, 그리고 지금 이 E2가 non-dual intent 비자입니다. 이 dual intent가 안 되는 비자, E2 비자, E2 비자 소지자는 이민 의도가 허용이 되지 않는데 내가 E2로 미국에 있다가 영주권 원서를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민을 하겠다는 의도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E2 비자를 연장하려고 할 때 너는 영주권 받고 싶은 사람인데 왜 E2 비자를 하려고 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영주권 신청했다가 다 잘 돼서 영주권 받으면 이게 상관이 없는데요. 영주권이 승인이 안 된다거나 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E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주재원인데 영주권을 접수를 했어요. 근데 한국 출장이 잡히면 내가 자동으로 영주권을 포기했다, 영주권 원서를 포기했다 라고 간주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영주권을 접수할 때 보통 어드밴스 패럴이라고 하는 여행 허가서를 같이 접수하거든요. 이 어드밴스 패럴 여행 허가서가 있으면 E2 비자 같이 이민의 의도가 허용이 안 되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미국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영주권이 심사가 걸려 있는 도중에. 근데 문제는 또 이 어드밴스 패럴이라는 게 승인되는데 요즘에는 보통 한 4달 혹은 그 이상 걸리고 코로나 한참 심할 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 어드밴스 패럴 여행 허가서가 나오기 전에 영주권이 먼저 승인이 돼버리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E2 비자 가지고 계시는 주재원 중에서 EB1C 영주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출장 일정 그리고 비자 연장 관련해서 신분 유지 잘 고려하셔서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 내용들은요, 제가 나중에 L비자, E2비자 이런 비자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EB1C로 돌아오면 EB1C는 EB1A, EB1B랑 결이 좀 다른데요. EB1A랑 EB1B는 지원하는 사람의 능력, 업적 이런 거를 주로 보는데 EB1C는 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에 요구되는 조건이 또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회사에 요구되는 조건을 말씀드리면요. 제일 기본적인 게 Qualifying Relationship이라고 한국 회사 그리고 미국 회사 이 두 회사 간의 관계인데요. 보통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 회사의 자회사나 계열사, 지점 세 개 중에 하나여야 되고요. 또 이 미국에 있는 회사가 EB1C 청원서를 접수하잖아요. 그 전까지 1년 이상 실제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회사를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 이 영주권을 받을 직원 급여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을 또 발생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당연히 한국에 있는 회사도 계속 잘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다국적이어야 되니까 한국, 미국 여기 두 회사가 다 잘 있어야 됩니다. 한국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비즈니스 한 지가 오래돼서 이 회사에 요구되는 조건들은 거의 만족시키는 편인데요. 가끔 가다가 한국의 계열사 분리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분 구조가 달라지고 해서 미국 법인에까지 이제 복잡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국 법이랑 미국 법이랑 달라서 그런 건데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회사의 재무제표부터 임원 인사 이동이 어떻게 되고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따져봐야 되니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EB1C는 Executive or Managers, 임직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Executive는 임원이죠. 근데 매니저는 그냥 직원은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요즘에 직급 없이 다 서로 매니저라고 부르는 회사들이 참 많으니까 매니저라 그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미국에서는 매니저라 그러면 꽤나 이게 높은 포지션이거든요. 이사, 부장, 대리 이런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그제큐티브면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이 이그제큐티브다. 매니저면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이 매니저다.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사권인데요. 한국에서는 내가 부장이라 그래도 밑에 직원들을 마음대로 자를 수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그제큐티브 아니면 매니저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내 아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EB1C를 하려고 하면 내 밑에 직원이 최소한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직원도 아무 직원이면 안 되고 이민국 기준으로 프로페셔널, 대학교 나온 직원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직원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임원이나 매니저면 회사 운영에 관련된 전략 수립 이런 좀 스케일이 큰 일을 해야지 행정 업무 같이 작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다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고요. 주재원으로 파견 나오기 전에 한국 회사에서 일한 거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거는 한국 회사에서도 최소 1년 이상 임원 아니면 매니저로 일을 해야 하는 조건이 EB1C에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저는 지금 주재원 나와 있는데 밑에 직원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제가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임원이다, 매니저다 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한국에서 일한 거는 이제 과거의 일이니까 그거를 제외하면 지금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영주권을 받고 나서 이러이러할 거다. 지금 직원이 없어도 나중에 직원이 생길 예정이다. 지금 뽑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EB1C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job offer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Labor Certification, Perm 이거는 필요가 없어서 다른 EB2나 EB3처럼 일반 회사에서 취직해서 일하는 영주권들보다는 훨씬 유리하고요. 또 이게 원래는 안 됐었는데 올해 1월 말부터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가능해졌거든요.
근데 EB1C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조금 틀려서 15일이 아니라 45일이 걸려서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접수비가 2,500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싸서 안 하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재원분들은 보통 3년, 4년, 뭐 길게는 5년 이렇게 나와 계시니까 그 사이에 난 어차피 이제 승인돼서 영주권 받는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거든요. 또 이 EB1C는 응용 가능성이 커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영주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게 실제로 내 회사를 미국에 진출시켜서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또 자녀분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EB5 투자 이민 이런 거 고려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미국의 지사를 설립해서 본인께서 직접 주재원 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EB1C를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많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스크 측면에서도 EB5보다 좀 이게 유리한 점이 있어서 저는 만약에 EB1C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EB5보다 오히려 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요, EB1의 마지막인 EB1C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3부에서는 EB2와 EB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